던지기라고 또, 예, 네, 또 있다. 마약을 받아서 네.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입 경로는 굉장히 많고, 마약만 전담으로 마약만 집중해서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다층적인 검사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2차 저지선이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을 이끌고 계신 이종욱 관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청장님은 행시 출신이시고 한 2000년부터 관세청에서 일하신 걸로 나와요. 행시는 그러면 대학 때 되신 건가요? 제가 97년도에 봄에 이제 대학 쉬지 않고 1, 2, 3, 4학년 다 마치고 네.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태라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경제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학원을 갔었습니다. 또 그때 또 IMF가 또 와가지고 네.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취업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경제학 공부를 더 해 보려고 대학원을 갔다가 대학원 가서 공무원 쪽에 마음이 가가지고 시험 준비하고 99년도에 합격했네요. 99년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2000년도부터 지금 공무원 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한 27년 차. 네. 예. 그때 IMF 끝나고 저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좀 좋았거든요. 세상 살기도 좋았고 학교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관세청 입사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관세청은요? 그때는 이제 관세청이 대변혁의 어떤 그 과도기, 네. 이제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좀 그 변화하는 시기였는데요. 이제 관세청 청사도 이 서울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서 네.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정부청사로 이제 제가 입사하기 아마 1년 전쯤에 이제 내려갔고, 또 90년대하고 2000년대는 관세청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하고 물품도 다 검사를 하고 또 뭐 수출입 허가라든지 뭐 굉장히 그 규제가 많던 이제 어떤 그런 시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넘어서고 이제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여기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그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관세 행정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변화하는 시점에 제가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예전 어떤 그런 그 낡은 제도들보다는 조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제도들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제가 또 직접 또 하나씩 이렇게 또 보완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그런 일들 했던 것들이 어렴풋하게 지금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본청이 이렇게 워커홀릭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세청을 굉장히 좀 오래 출입을 해서 해봐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아는 관세청은 뭐 예전 밀수 많이 하던 시절부터 해서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장님께서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는 그 변혁기에서 그것들을 다 보셨고, 저도 보면은요 관세청이 매년 바뀌고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전자 통관 시스템, 그 기사를 저도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이게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좋아지더라고요.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이게 어떤 관세청의 방침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하시는 수출입하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 느끼시는 것들이 한국만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 모든 절차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좀 뭐 전 세계 가장 최고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뭐 반박할 여지가 없을 텐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고요. 또 거기에서 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또 보완하고 또
또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 좀 관세청의 DNA라고 하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직원들 구성원들 개개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DNA처럼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전산화라는 게 어떤 공무원의 부조리 이런 것들과 이제 결별하고 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빠르고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전자통관 시스템 개발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그렇게 했고 지금 뭐 전 세계 저희 그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도 한 16개국에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꾸준히 지금 수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우리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신고할 게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휴대폰 신고서를 입국하실 때 다 쓰셔서 이제 적었죠. 제출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800불 이하가 지금 이제 면세 범위인데 800불 이하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제도가 바뀌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우리 이제 출입국 쪽에 제출하시는 입국 신고서, 그 다음에 검역과 관련된 검역 신고서, 또 세관에 이제 800불 이상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또 세관 휴대폰 신고서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신고서를 다 작성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서 빠르면 하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신고서를 다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앱 기반으로 QR 코드 기반으로 그렇게 그 바꿔서 입국하실 때 그 여행자 편의도 한층 더 제고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을 한번 갈 때 봤는데 비지재팬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나요? 예, 비슷하죠. 예.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사전에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네. 또 도착해서는 이제 여권을 출입국 심사 끝나고도 그 세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여권을 이렇게 스캔을 하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얼굴 사진도 찍고 또 이제 신고서를 사전에 입력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불러와서 그 혹시 신고했던 사항들이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수정하는 이런 걸 다 끝내고 나가야 돼서 일본은 이제 꼼꼼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혼잡을 일으키는 요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굉장히 그 여행객들이 붐빌 때는 공항이 이렇게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요즘에 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관세 뉴스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동 전쟁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관세청에서도 대응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상호관세하고 이제 품목관세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이제 추진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보 양은 적고 기업들은 이제 막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는 TF를 초기 단계부터 마련을 해서 미국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이제 CBP라고 하죠. 미국 CBP하고 이제 그 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그걸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또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의 관세가 붙는지 이런 그 세부적인 어떤 품목 분류 정보 또 세율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속하게 알려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게 국가마다 그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은 우리보다 높고 또 우리보다 물론 낮은 데도 있지만 이제 세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고세율이 적용된 나라의 물품들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했을 때 그 높은 그 관세율 부담 때문에 이제 수출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경유해 가지고 국산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우리나라에 적용받는 좀 낮은 저세율 관세를 적용받고 이런 우회 수출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 미국 관세청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들은 이게 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우회 수출도 막 섞여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우리 수출 기업 그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회 수출을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정식 과로 이제 수사하는 그 담당 조직이 본청에도 과가 생겼고 또 본부세관에도 이제 과가 생기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의 지금 우회 수출 적발 그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우회 수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경유지로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게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미국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또 EU 같으면 또 이제 시밤이라고 환경 관련된 또 규제들이 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또 기업들이 또 대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이제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작고 영세한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컨설팅 해주고 또 필요한 시스템 깔아주고 사후에 케어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보호무역의 양대 축인 관세와 어떤 환경 규제 이 부분들의 파고를 우리 기업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관세청이 좀 앞장서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그렇게 적기에 하려고 합니다. 네. 국민들한테는요,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물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할당관세라는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품목들은 관세를 좀 낮추고 좀 이렇게 좀 수입 물량이 오버가 되면은 관세를 고관세를 물리는 정책이죠. 이 부분은 뭐 재경부에서도 할당관세 지정을 하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국내에 이제 소비재로 쓰이는 것들, 뭐 공산품, 뭐 물론 과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농수산물도 있지만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가 올랐을 때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국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동향이 보이는 품목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할당 관세를 이제 적용을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할당 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관세율을 이제 뭐 0%로 이렇게 확 낮춰가지고 그 관세율 낮춰준 효과가 시중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할당 관세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건데 관세율은 낮춰서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그 일부 행위들이 보이고 또 수입을 해서 바로 시중에 유통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 통관이 될 때까지 보통 이렇게 이제 보관해 놓는 곳을 저희가 보세 창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보세 창고에 이제 물품을 보관한 상태로 수입 통관이 다 끝났는데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가격이 더 오를 거를 기대를 하고 이렇게 매점매석하는 이런 행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보세 창고 이런 현장 점검 이런 걸 통해서 그 일정 기간 내에 이제 반출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유통 촉진을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당 관세를 악용해서 이 할당 관세 적용 전보다 후에 수입 가격을 높여서 세관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윤을 해외에 이제 공급자 이제 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윤을 더 키워가지고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송금을 더 많이 하는 또 이런 또 불법 행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세를 또 포탈하거나 그 할당 관세 추천 받는 과정에서도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이제 관세청은 이제 관세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세조사 팀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역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마약 단속도 엄청 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로를 다 검사를 하는 뭐 N차 검사라는 말도 나오던데 마약 단속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전자코라고 또 AI 융합 센서라는 것이 또 도입이 됐다 그러는데 이 국민들이 좀 마약에 대해 또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또 요즘 마약 유통도 쉬워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좀 강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이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워낙 이제 마약에 대해서 그 지금보다는 좀 관심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우리 국내 마약 판매 가격이 딴 나라들보다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마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잡히는 마약은 국내에서 제조한 마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100% 가까이가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고 합법으로 못 들어오니까 다 이제 100% 밀수라고 보면 되죠. 이제 밀수의 경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직구 많이 하시고 하는 이제 특송 화물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소포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 수입 컨테이너 화물, 우리 이제 수입을 많이 수입 수출을 하니까 그런 이제 수입하는 화물에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역선이나 어떤 요트, 그다음에 크루즈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정박했을 때 그 이제 하선하시는 이제 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갖고 내릴 수도 있고, 또 항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 항만 안에서 이제 무슨 공사라든지 또 배에 무역선에 이제 쓰이는 용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다가 그쪽에 이제 그 미리 이제 짜고 치는 것이겠지만 던지기라고 또, 예, 또 있다고. 마약을 받아서 네.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입 경로는 굉장히 많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1차적인 저지선이라는 게 마약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세관이 뭐 물품을 판독하고 또 실제로 물품을 개장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지금 뭐 짝퉁도 잡아야 되고, 또 불법 식용약품도 잡아야 되고, 뭐 최근에 뭐 마운자로 뭐 네. 지금 또 합성 니코틴 뭐 하여튼 뭐 잡아야 될 그렇게 것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천여 가지의 불법 유형들을 저희들이 다 잡아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판독하는 엑스레이 판독하는 시간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몇 초 만에 하나씩 다 봐야 되고, 인력 제한 때문에 검사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1차 저지선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마약만 전담으로 마약만 집중해서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또 컨테이너 화물을 판독하고 또 선별해서 검사를 하는 1차 저지선 외에 소위 말하는 2차 저지선, 1차 검사가 아닌 N차 검사, N차 판독, 이런 좀 다층적인 검사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2차 저지선이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일반 수입 화물에 대해서도 3단계 이제 검사 체계를 구축을 해서 마약을 지금 차단하고 있고, 지금 남은 하반기 때 이제 여행자, 특송 이쪽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그 N차 검사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코 같은 이제 사람을 좀 대체하거나 보완해주는 이제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탐지견이 아닌 어떤 AI 후각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장비를 좀 많이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판독도 사람 눈으로 직접 판독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판독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은닉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 중에 이제 그 마약의 입자 그 화학 성분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소포라든지 소형 화물에 이렇게 은닉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 R&D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한번
저희들 실증 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이런 기술들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면서도 사람이 놓칠 수 있거나 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커버해주는 그 대체가 아닌 좀 보완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검사 시스템을 꾸려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 그 K푸드도 그렇고 화장품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위조 화장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관세청에서 위조 화장품 많이 적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예. 요즘에 뭐 K 뷰티가 워낙 그 이제 유명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꼭 고가 제품뿐만이 아니고 중저가 K 뷰티 제품까지 거의 뭐 병의 모양이나 뭐 안에 성분 또 바깥에 정말 그 디자인까지 아주 정교하게 위조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그 품질 경쟁력 있는 K-뷰티 산업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짝퉁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제조가 돼서 외국으로 팔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생산이 되고 유통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관세 당국, 세관 당국들하고 이게 네트워크 협력 관계가 잘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제조 국가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갈 때 수출할 때 이제 좀 잘 단속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나라들은 수입할 때 이제 국경에 도달했을 때 그 해당 수입국의 세관에서 그 K-뷰티를 포함한 K-브랜드 짝퉁 물품들을 좀 잘 단속해 달라. 이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세관이 그냥 외국 세관들이 무턱대고 우리나라 K-브랜드를 보호해 주지 않거든요. 보호를 하려면 1차적으로 그 외국 세관에 저희 그 상표권을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관에. 또 단속을 하려면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식별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짝퉁이 심각한 품목들을 선별을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일정 기준을 끊어서 뭐 예를 들면 1억 이상 1년에 수출하시는 업체들을 다 이렇게 선별을 해내고 이분들 상표권을 그 저희가 그 피해가 큰 그러니까 유통 판매가 심각한 나라 세관에 저희 관세청이 그 우리 업체들을 대표해서 가서 이제 등록도 다 시켜주고 또 우리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식별법 이런 것들도 뭐 이북 형태라든지 뭐 리플렛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좀 직접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뭐 정기적으로 그쪽 외국 세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때로는 그 나라 세관 직원들을 우리나라로 좀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정품, 가품 식별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재권에 대해서는 특히 K-뷰티 지재권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좀 정말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보호 대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2000년대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짝퉁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많이 됐었죠. 네, 막 동대문 시장 가면 비슷한 거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베트남이나 또 동남아 가면 짝퉁 시장에 또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런데 되게 고민스러워. 이거를 사도 괜찮은지 사고 한국에 오면 잡히는 건 아닌지 불법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관세청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짝퉁을 사면 안 되죠.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짝퉁 제조국으로 그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만큼 미국에서 그 감시 대상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짝퉁을 많이 정교하게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었고 특 A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시절에는 그 소위 말하는 외국 명품들 짝퉁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우리나라의 뭐 K 브랜드가 스타 상품들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K 뭐 뷰티부터 해서 K 푸드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K 굿즈.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떤 제품들을 짝퉁을 보호해 주는 것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우리나라 세관이 우리나라 K 브랜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K 브랜드에 대한 짝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K 브랜드 짝퉁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잘 막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제조돼서 외국끼리 수출입되고 거기서 유통 판매되는 것들은 저희 손길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외국 세관에 등록을 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과 외국 관세청이 양자 합동 단속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우리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집중 단속을 하고 우리 몇 가지 어떤 그 K 브랜드 품목을 미리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철저하게 좀 집중 단속을 해주는 이제 이런 합동 단속 체계도 양자 간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국가의 이제 세관 당국들은 여전히 그쪽 EU의 유명한 이제 명품이라든지 짝퉁이 많이 있는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줄 테니 당신들도 우리나라 K 브랜드에 대한 짝퉁을 단속을 잘 해주세요라고 이제 협의를 좀 해서 국가별로 좀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합동 작전, 합동 단속 이런 것들은 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도록 짜가지고 단속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이 어떤 목표로 하는지 그 자국민 보호, 자국 기업 보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네. 그런 이제 협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해외 직구도 많이 했지만 역직구라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 거를 직구를 하는 거죠. 그 절차도 그렇고 관세청에서 역직구를 또 지원하는 방안을 또 마련을 하셨어요. 네. 역직구는 저희들이 이제 전자상거래 수출을 이제 주로 기능을 해주시는 플랫폼들 또 역직구 하시는 사업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뭐 아마존이 됐든 알리가 됐든 그 입점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점만 하면 다 이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품질이 일단 우수한 제품이라는 기본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역직구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물품의 보관이라든지 또 운송이라든지 또 해외 홍보라든지 또 마케팅 또 전자상거래로 팔리지만 실제로 그쪽 고객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뭐 입어보기도 하고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모든 과정들을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들이 그 물건의 보관, 또 배송, 또 물류 뭐 여러 가지를 좀 다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 3PL 지금 4PL 물류까지 다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좀 기존에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우리 이런 플랫폼들을 좀 이용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단위 내에 민간 단의 어떤 역할이라고 본다면 정부는 이제 이런 민간 단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뭔가 좀 더 운송 비용이라든지 또 물류 비용이라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역직구 업체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래서 관세청이 지금 이제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역직구 물품들이 다 비행기 항공편을 이용해서 운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은 되게 운송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굳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을 이용해서 가도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상 운임은 굉장히 비행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로 갔을 때 그 항공에 대해서 적용시켜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간이한 통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특송 절차라는. 근데 이게 배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8년도 그때 이제 중국하고 처음으로 배로 오고 가는 그 특송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한 세관 절차를 적용시켜주자라고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이런 협정의 형태를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도 그렇게 가져가서, 일본이 가깝지 않습니까? 배가 충분히 그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한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이제 정식 그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일본으로 가는 이제 역직구 물품들이 그 싼 배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아주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거 쉽게 끝내고 바로 그 일본 내에서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직구 하는 데가 이제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아마 중국, 4위가 대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뒤로 갈수록 뭐 베트남도 있고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대만도 이제 선박이 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편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일본에 이어서 뭐 대만이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배로 충분히 이렇게 가도 비행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이렇게 인접 국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해상 그 특송 그 특례를 적용하는 그 협정 같은 것들을 계속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직구하는 물품에 들어갔던 뭐 해외 원재료 이런 부분들은 그 수입할 때 관세를 냈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역직구를 하시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급 절차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복잡해서 그 쉽게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없었는데, 이 환급 절차를 대폭 좀 혁신을 해서 관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입 원재료가 안 섞여 있더라도 내국세, 특히 이제 부가세를 외국에 수출을 하시면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가셔서. 지금은 세무서에 가서 내국세 환급 받으시려면 그 외국으로 역직구했던 영수증이라든지 세관에 신고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이 서류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환급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세청하고 저희는 그 세관에 신고된 것들, 또 국세청에 신고된 것들이 전자적으로 다 전산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직구를 하시면서 세관에 그 소위 말하는 수출 신고, 뭐 약간 실무적으로 이제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목록을 제출했거나 수출 신고를 했던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증빙 자료를 구태여 그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그냥 환급 신청만 하면 원클릭으로 환급이 되도록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국세청하고 같이 좀 다각적인 대책들을 모아서 좀 역직구 그 종합 지원 대책의 형태로 하반기 때 이제 대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일본이 역직구가 제일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쌀이랑 김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제 구입을 하면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급이 되시니까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김이라든지 뭐 김치, 최근에 네. 우리 K푸드도 되게 열풍이지 않습니까? 이제 FTA가 체결된 국가들한테는 FTA 특혜 관세 0% 적용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수출하기 되게 좋은데, 이 푸드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이 원산지 증빙하는 서류를 대부분 이제 농어민, 네. 뭐 또 수산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런 뭐 서류를 다 증빙하는 서류를 챙기거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관세사를 다 쓰시면서 이렇게 또 비용 부담하시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어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농협이라든지 또는 수협 또 이런 데서 그냥 기본적으로 발급해 주는 서류 가지고 원산지 증빙이 되도록,
그래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지고 수출할 때 그런 이제 부담 없이 그 해외 수입자한테 이런 서류들을 이제 넘겨줄 수 있도록 그걸 넘겨받아야 외국에 이제 그 수입자가 이제 특혜 관세를 적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K푸드 수출에 좀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FTA 활용 또는 이제 원산지 증명 이런 것들 간소화해 나가는 작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세청은 원래 관세 통관 시스템도 예전부터 전자 통관 시스템 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AI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제가 작년에 서울세관에 한번 갔다가 AI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거의 뭐 개발도 다 되셨더라고요. 네. 그 가장 좀 놀라웠던 게 뭐 이렇게 투명한 판 앞에서 외국인이랑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세관 신고할 때 그런 기술도 있었고 특히나 또 AI로 많은 또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관세청에서도 이제는 좀 예전에 오래된 그런 밀수 얘기가 아니라 단속도 굉장히 좀 효율화될 것 같은데 관세청 AI는 올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건가요? 관세청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AI 대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전체 시스템을 AI를 활용한 체계로 다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ISP라고 해서 이제 로드맵을 그리고 또 그런 예산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큰 물줄기로 가는 이제 부분들이 축이 하나 있고요. 단기적으로 다른 하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예산 투입 없이 저희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손품 발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는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완전히 효율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개발하는 것들을 권장을 많이 하고 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그 AI 이제 그 융합 인재라고 해서 우리 국내 유수의 그 교육기관에 1년에 20명씩 이제 우수 인력을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가서 교육을 시켜서 각종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AI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툴들을 다 공부를 하고 온 전문가들이 현재 약 한 16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지금 전국 세관이 다 퍼져 있는데 이 직원들하고 그 업무를 하시는 그 교육받지 않은 직원들을 팀을 이뤄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업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 솔루션을 AI 모델을 통해서 하는 작업들을 최근 한 1년 가까이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최근이죠. 2주 전에 그 우수 작품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경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름이 이제 AX 챌린지라는 이름을 걸고 했는데 굉장히 뭐 수십 편의 직원들이 개발한 모델들이 출품이 됐었고 그 중에 이제 8개를 우수작을 뽑아서 당일날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을 민간의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그 전문가분들이 놀라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수준의 모델들을 예산 한 푼 없이 직원들이 저녁에 그 일과 끝나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몇 달 만에 이런 걸 만드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날 이제 수상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식약처라든지 여러 기관으로부터 그 불법이라고 막아달라고 지금 요청되어서 누적된 그런 불법 물품들이 약 한 8,000여 종이 됩니다. 이걸 우리 직원들이 다 암기를 하고 있다가 그 수입 검사를 하면서 이거는 불법이고 이건 합법이고 이렇게 가려낼 수 없거든요. 뭐 이게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수상작 중에 하나는 그 제품의 그 라벨을 핸드폰으로 사진만 한 장 딱 찍으면 이게 5초 만에 뒷단에서 AI가 이 찍었던 그 사진 그 자료하고 식약처가 갖고 있는 정보들, 그다음에 관세청이 과거에 적발했던 정보들,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다 바로 실시간 분석을 해서 사진 찍었던 그 제품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되는
아니면 불법이라서 못 들어오는지 이거를 바로 5초 만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게 바로 밝혀주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모델도 요번에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무역 범죄라든지 외환거래 범죄 같은 것들도 수사 기능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대용량의 어떤 수출입 자료 또 외국한 거래 자료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의심 거래라든지 의심 업체를 선별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요번에 이제 출품이 돼서 수상을 했었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민 서비스하는 부분들 또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들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고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또 만든 거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고 과거에는 이거 다 예산 따가지고 몇십억씩 집어넣어야 투자를 해야 나오는 산출물들이 지금은 직원들이 한두 달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버리니까 참 이게 AI 시대가 네. 굉장히 진짜 우리 어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와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님들은 이게 조심스러워서 말씀 잘 못하겠다고는 하시는데 탈세를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AI 때문에 네. 앞으로 국세나 관세는 탈세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투명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체납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세청은 체납 관리단을 네. 출범을 시켰죠. 네. 근데 국세청하고 이제 지자체가 네.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에 대해서 그 일정 기준 이상 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 위탁을 하셔서 그분들이 해외 나갔다 오시거나 뭐 직구를 하시거나 수입을 하실 때 물품을 검사를 해서 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압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 돈을 이제 국고로 다시 넣는 이걸 이제 위탁을 법에 따라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주신 게 인원수로 따지면 약 한 10만 명. 네.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70조 네. 체납자들을 지금 저희한테 위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마약도 잡아야 되고 뭐 짝퉁도 잡아야 되고 뭐 잡아야 될 불법의 유형들은 거의 뭐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일부 직원들을 좀 할당을 해서 그렇게 위탁된 체납자들이 외국에서 여행 갔다 오시거나 또 직구하시거나 또 수입하실 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최저 생계하는데 지장이 없는 어떤 사치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방에서 뭐 기금속이라든지 금괴가 뭐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아주 엄정하게 바로 압류해가지고 국고로 이제 수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전국 공항만에 이제 체납자 검사대를 다 지정을 해서 그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압류해서 그렇게 매각 조치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생계에 불가피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뭐 일정 금액 이하의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뭐 압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또 수입 같은 경우도 또 이게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 또 체납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물품이라면 저희들이 굳이 또 이렇게 압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런저런 사항, 재반 사항들 다 고려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그 체납자에 대한 물품 검사, 압류 매각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청도 체납관리단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체납관리단을 이제 소규모로 이제 국세 체납에 비해서는 관세 체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가고요. 올해는 대신에 이제 그 관세를 체납한 분들이 대부분 다 또 국세도 체납하고 지방세도 체납하고 공동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세청이 만들어졌으니까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좀 저희들도 좀 이용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또 지자체하고 이렇게 3자가 합동으로 이렇게 체납 정리 활동하는 가택 수색도 합동으로 하고
또 재산 조사도 좀 합동으로 하고 이런 이제 합동 단속을 좀 올해 좀 대폭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관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인들, 무역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 좀 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반기 때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앞서서 말씀 못 드렸던 게 한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각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정부나 공공 분야에서 납품이라든지 조달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무역을 악용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출액을 부풀리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을 해서 납품을 한다라든지 수출을 부풀려서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참여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출액이 커지면 매출도 커지고 그러면 기업이 이제 되게 건실한 기업이라는 게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각종 지원 사업 수혜를 받거나 또는 자본시장에서 이제 상장 조건도 안 되면서 이렇게 가짜 수출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허위로 공시를 하고 이제 상장하려고 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하는 그 납품할 때 가격 단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보조금 받는 게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가격을 또 고가로 조작하려고 하는 예전에 방산이랑 야기 그런 게 있었다고 또 들었어요. 복지 연구도 그런 게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지원 사업하는 사업 주체 부처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 이제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았던 업체 리스트라든지 또 조달 납품 받았던 리스트를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좀 가격을 조작했거나 또는 국산으로 둔갑해서 또 납품했거나 이런 각종 불법 행위들을 저희들이 한번 무역에 기반한 이제 이 재정 금융 범죄다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그 트레이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크라임이라고 해서 TBFC라고 이제 저희들이 약자로 하는데요. 이 TBFC 범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단속 체계를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내 제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의 저가 물품들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시중에서 팔리고 또는 수출까지 되다 보니까 품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도 뒤지고 또 그렇게 저런 국산 둔갑하는 이런 불법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제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써주면 우리 국내 제조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국산 둔갑, 짝퉁, 불법 저가 탈세가 심한 그래서 우리 피해를 많이 주는 어떤 이런 업종들을 좀 찾아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또 짝퉁 단속, 또 수입될 때 저가 신고해서 탈세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국내 제조 보호를 위한 좀 종합적인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네. 일반 국민들께서 이제 관세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대부분 다 해외 나갔다 오실 때 공항에서 세관 네. 직원들 마주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또 무역은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역을 안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해외 직구는 하시니까 가끔 세관하고 이제 접촉할 네. 일은 있겠지만 이제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경을 오고 가는 그 사람, 물건, 돈 이 세 가지가 국가 간에 이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세청 안에 기능이 이제 수출입을 담당하는 곳도 있고 또 국세청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이제 세금도 저희가 약 올해 한 73조 정도 세금을 징수를 하거든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탈세하시는 부분들은 또 세무조사 똑같이 저희도 이제 수입 기업을 가서 세무조사도 하고 무역범죄, 외환거래범죄, 마약범죄 같은 수사를 하는 또 수사 직원들도 저희들이 약 한 1,00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관세청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부도 이제 2년 차를 맞이를 했고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된 거고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성과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계속해서 좀 국민들한테 일을 잘해서 사랑받고 좀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 또 성원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세청을 유심하게 잘 열심히 잘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